안녕하세요. 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17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경진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배합,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놓고 사주의 길흉, 화복을 간병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양으로 구분할 때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에 해당이 돼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금의 특징은 뭐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것에 경금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어떻게 돼? 완악하다라고 해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투박하고 매우 날카롭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입니다. 그냥 보편타당하게 그냥 강하고 날카로우며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너무 강하고 너무 날카로워서 그냥은 쓸 수가 없는 그러한 무쇠 덩어리라든가 무쇠 같은 경우도 잘못 잘라주면 굉장히 날카롭죠. 쓰임새가 있는 칼 같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그냥 날카로운 그냥 쇳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은 뭐냐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쇠라든가 철 같은 경우는 그 단단한 재질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집을 질 때 철골 고주로서 집을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쇠의 어떤 단단함을 가지고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 그릇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든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쇠를 이렇게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나무를 가지고 썼어요. 나무.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원래 쇳덩어리였지만 그 다음으로 강한 강도를 가졌던 것이 감목, 큰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버팀목으로 쓰거나 대들보로 써서 집을 짓는다거나, 옛날에는 배를 만들 때도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 잡기를 만들 때 나무의 단단함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은 기술이 발달을 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고온까지 올려가지고 쇠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은 연후에는 그러한 감목, 나무를 쓰기보다는 이제 쇠를 이용해서 감목을 대체를 했죠. 그래서 옛날에 나무 가지고 버팀목이라든가 대들보를 썼던 것을 요즘은 철골 구조라고 하는 쇠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큰 선박을 짓기도 하고, 나무로 선박을 지으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쇠는 그런 강도가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 큰 어떤 배라든가 항공기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도가 있고 단단한 재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나무는 조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부딪혀도 크게 상처를 주지 않지만 쇳덩어리 같은 경우 무게라든가 날카로움 때문에 잘못하면 신체 일부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단련이라고도 하고, 말로는 이제 재련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철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쇠를 갖다가 녹이거나 아니면 쇠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신구라든가 기물 같은 거를 만들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드렸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단련할 수가 있겠고,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이 있다 없다?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가 없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을 쓰기는 쓰지만은, 이 정화하고 병화의 용도는 뭐냐면, 정화는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지만은 병화는 칠살로서 그냥 거칠고 투박한 그런 경금을 갖다가 그냥 단속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좀 거칠고 한 사람을 잘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군 장성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으로서 키워서 공무원을 만들 수 있지만은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강인한 성격을 단련을 해가지고 특수 기능직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그 경금의 그냥 강함을 이렇게 다스리는 정도로 쓰는 것이지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편제가 있어서 이 간목은 경금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최소한 금을 무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700도 이상 1000도가 넘어야지만 금을 뜨겁게 달구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정화만 가지고는 충분히 경금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도와줘서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재성으로서 관성을 도와주는 그 재생관성이죠. 재생관이죠. 재생관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돼야지만 경금이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재생관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원령에 따라서 재생관이 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화가 너무 왕할 때는 또 임수로서 화를 또 절제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금 같은 것이 진월이 아니라 5월 같은 경우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화 자체가 매우 왕하잖아요. 이런 경우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지만 5월의 정화는 굉장히 강하고요.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미 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로서 절제시켜주는 용도죠. 이거는 재생관이 아니라 식신으로서 화를 억제시켜줘야지만 경금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드리는 것은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왜 제가 강조하는지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일간과 원령을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배합할 수 있는지 기준이 쓰기 때문에 원령을 중시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5월이 아니라 진월에 태어난 사주 병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령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봤으니까 원령 진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쇠를 논하는 것이 포태법에 해당이 돼. 이 포태법은 다른 말로 12운성이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단계, 왕하고 약하고 이러한 단계를 12단계로 세분화해서 이제 말해 놓는 건데 그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 양생, 육대, 관왕, 세병, 사묘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어느 단계가 되면 오행이 약하고 어느 단계가 가면 오행이 왕하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포태법 12운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가 왕한 토왕절이에요. 토왕절 진월은 일단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이르게 되면 수는 이 진월에 이르게 되면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겠죠. 그 다음에 목은 진월에 이르게 되면 이때가 임관, 제왕, 그 다음에 쇠지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왕하고 묘월에 채고로 왕하면서 진월에 이르게 되면 이제 쇠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월에 이르게 되면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 그래서 금은 신금이 됐던 경금이 됐던 이 진월에 이르게 되면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왕성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지라든가 태지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약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그냥 불약이라고 표현해. 불약, 그 다음에 불약, 불왕. 그래서 왕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할 정도로 약하진 않다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양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때인데 원령이라고 하는 원령 자체가 이 토는 뭐예요? 인성이죠.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하죠. 토는 금을 생하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 이 진토라고 하는 특성은 뭐예요? 습토라고 했죠. 습토이기 때문에 습토라야. 습토는 생금 가능이라고 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이기 때문에 지지로 술토, 미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어서 건토 생금불능이라고 했죠. 건토
생금불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고 습토라야 금을 생하는데, 이 진토 같은 경우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월이라고 하는 금의 양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금 자체가 약하지 않고 원령의 촉촉한 습토로서 또 생주를 받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뭐예요? 왕쇠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쓸만할 정도로 세력은 가지고 있다. 쇠하지도 않고 그렇게 왕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죠. 그냥 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령 자체가 뭐예요? 토왕절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가 적당할 때는 토생금이 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후매금이 된다 그래요. 토후매금. 토가 너무 두텁고 후중하게 되면 그것이 토후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을 매금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토다매금이다 라고 해요. 토가 너무 사주에 많게 되면 금을 매금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령 자체에 진토 하나만 있는 것 가지고 토다매금, 토후매금이라고 논하지 않습니다. 단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다시 투출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경금 자체가 양지에 태어나서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진월의 토왕절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금을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금이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땅에 금이 묻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은 쇳덩어리는 녹이 슬게 되고요.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도 그렇고 경금도 그렇고 잘 불로 달궈서, 신금은 불로 달구진 않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로서 단련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릇도 만들게 되고, 새로 된 텅스텐으로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구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땅속에 묻혀 있으면 녹이 슬게 되면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용도가 전혀 없게 되니까 경금으로서는 뭐예요? 항상 땅속에 묻혀서 답답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항상 토다매금, 토우매금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금을 매금하는 것을 반드시 방어 내지는 방지해야 된다.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쉬운 말로 보험된다고 하죠. 보험. 예를 들어서 원령 자체에는,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월지의 진토밖에 없지만, 만약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무토 같은 것이 오게 되면 그때는 원국에는 없지만 그 세운 대운만큼은 무토가 경금 자체를 매금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험 든다라는 개념에서 간목이 있게 되면, 간목은 뭐예요? 무토를 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금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주 원국 자체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을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무토가 경금을 매금시키지 않겠죠.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이 없다, 이거는 매금되죠. 땅속에 금이 묻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간 경금이 느끼기에 나는 밖에 나가서, 땅 바깥으로 나가서 잘 단련해서 명검으로서 쓰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범종 같은 거 있죠. 절에 가면 냉 하고 막 울리는 그런 큰 종 같은 곳으로 이렇게 쓰임이 있게 되면 아주 좋은 용도가 있겠죠. 절에 있는 범종 같은 경우 수백 년, 천년 이상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오래된 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땅에 묻혀 있으면 녹슬게 되고, 오래 녹슬다 보면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토가 많아지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간목을 얻어서 토를 억제했을 때는 다음으로는 정화를 얻어야지만 땅에 묻히지 않은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시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정화는 일단 간목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벽갑 인정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정화도 약하지 않다. 원래 이 토가 왕하게 되면 당연히 화 입장에서도 정화 입장에서 이게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정화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켜 주기 때문에 정화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금을 매금시키는 것도 방어해 주지만, 또 정화의 기운을 토가 많이 설기시키는 것도
막아주게 되고 또 간목은 정화도 생조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왕절에는 경금,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간목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를 얻어야지만 경금이 용도가 있고 쓰임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 명식 보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경금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은 양금이고요. 토 자체는 양토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에서 일간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데 양대 양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음대 양대음은 정을 붙이고 음대음 양대양은 편을 붙이죠. 그래서 경금이 진토로 보게 되면 편인이 되는 거고 그냥 사주의 격은 편인 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으로도 논할 수 있겠고 진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토만 있게 되면 그냥 편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일간 자체는 좀 약하고요. 토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모왕 자세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진월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모왕 자세로 보는 것이 맞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금이 토후 매금 될 수 있다. 토다 매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재해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이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 토가 왕할 때 일간 자체가 신유금을 봐서 일간이 왕하면은 토가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수적으로 좀 따라주는 것이 좋다. 어느 원국에서는 토가 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토가 다시 왕한 그런 운세를 만나게 되면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 매금되면 아주 치명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토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간목, 을목 가지고는 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간목이 있어야지만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 보게 되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경인일주가 되는데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금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를 꼭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방합을 형성하죠. 인, 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일단 묘는 빠져 있어요. 묘는 빠져 있다 하더라도 진과 인을 보게 되면 일단 한 글자 빠졌다고 해서 준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목이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목이 세력이 있어질수록 즉 목이 왕할수록 토의 기운은 많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연지에서라든가 이렇게 시지에서 묘를 다시 보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왕한 것이지 토가 왕한 것으로 논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지 자체에서 인목만 보는 것만으로 봐도 이거 토도 이렇게 보면 토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목이 재성이 왕해질 수 있다. 모왕 자세로도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죄다 신약한 그런 사주로도 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원령 자체에 토기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간이 능히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목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죄다 신약한 사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죠. 올해가 경자년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을 경금 비견이 도와줄 수 있겠고요. 월간에도 경금이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물론 생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경금이 3개 있으면 일단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자진합을 하죠. 이거는 이제 준방합인 것이고 자진은 삼합인 것이죠.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서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완전한 삼합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진짜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진 삼합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그러면 신시가 되면 이거 신자진 삼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목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목이 있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이 여기 와서 합을 못하고 인목하고 충을 하게 되면은 인목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목이 약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토는 약화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왕세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세가 어느 오행의 왕하냐 약하냐를 봐야지만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주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진이 수국한다 하더라도 연간, 월간, 그 다음에 일간까지 합해서 금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토의 기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하지 않다. 그냥 불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상관도 이건 상관이니까 금이 설기를 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 어떤 생시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경금이 자시에 태어나게 되면 항상 병자시가 되는 것이지 야자시, 조자시설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 가지고요. 토의 생시를 받는 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이 정도 일간이면은 일간 자체가 토의 생주도 받고 금의 방신도 받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수를 받기 때문에 연지에서 자진수국해서 좀 상관이 왕해지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약간 설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수가 많아지면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되는데 자수를 보게 되고 금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한습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지난 4월 12일 일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그때 강원도에서는 폭설주의보,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 지금 벌써 4월인데도 아직 눈이 물론 이상기온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상기온은 계속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갑자기 눈이 갑자기 내리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라 좀 약간 특이한 것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명리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진월이라 하더라도 수국이 형성되고 한습해지게 되면 이때는 봄이라 하더라도 눈이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우박이 가끔 내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기후 자체, 하늘에 있는 기후 자체가 매우 한랭해졌기 때문에 그 얼어져 있던 우박, 물방울이 떨어진 것인지 우박인 것이고 지금은 기후 자체가 지상에서도 좀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지 않고 정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병자시가 되면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눈이 아니라 비가 좀 많이 왔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정해시 같은 경우 화가 없다라고 하면 눈이 내리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주 명식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자진수국에서 수가 왕해지고 금이 다시 수를 생겨지니까 한습해져 있는 거죠. 기온이 약간 하강에 떨어져 있는 것인데 진월이라 하더라도 10도 밑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태양이 떠 있으면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좀 한습한 사주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우하는 그런 용도는 있지만 병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을 단련하고 기물을 만드는 용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축시가 되면 이거는 조금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는데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정화는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요. 자진수국에서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좀 문제라고 하더라도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지지에 인중에 있는 간목 자체로서 정화를 생화할 수가 있겠고 경금이 있으면 벽갑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축시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름 내실이 있는 그러한 생시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축이라고 하는 축토는 습토이면서 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지지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조를 받는 개념이지만 이거는 통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축토의 용도도 있겠고 인중 간목의 용도도 있겠고 인중병화로서는 쌀쌀한 차가워진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도 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죠. 이거 안 좋을 것 같지만 괜찮은 사주로 보이고 운은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관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관보다는 문관 같은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좋지 않은 생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지로 목이 많아지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월령이 아무리 자진수국한다 하더라도 월령이 토왕절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사주 격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 편인격인데 진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원한적인 편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경금을 약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으로 다 경금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원일기격이라고 해요. 천원일기격은 뭐예요?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뜻하는 그러한 글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땅 지자를 써서 그 다음에 인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진자 안에 숨겨져 있는 지장간 있죠. 지장간 이걸 갖다가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그 다음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속에 숨어져 있는 이 지장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원일기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 지원일기라고 하는 것은 지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던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가 되면 천간은 임수로서 다 같은 글자, 지지는 인목으로서 다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원일기격, 지원일기격 같이 겸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본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천원일기격이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그 다음에 토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일간은 왕합니다. 왕한 일간을 갖다가 수로서 설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다시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생지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지 상관생지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화로서 특히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국세 자체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뭐예요?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보다는 좀 국세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모광 진월에 인목을 보았고 간목이 투출하면 이건 재성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신의 뿌리를 둬서 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일간도 왕해서 신왕재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왕 제왕. 단 한 가지 이 생시의 단점은 뭐냐면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 인목도 깨지고요. 경금의 뿌리인 신금도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쓰지 못해요. 물론 이제 100%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충이 되게 되면 지지에서 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지죠. 사주가 불안정해지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게 사는 것이고 특히나 일지궁인 배우자궁, 시지궁인 자지궁이 충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신충하는 생신은 절대적으로 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신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시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경진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명식은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날 태어난 명식으로 경자년, 경진월, 경인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진자가 월령에 있는 것과 일지에 있는 것은 그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왜냐하면
뭐냐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은 계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그 때에는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에 비해서 다른 8글자, 일간을 뺀 나머지 7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일지, 일지가 아니라 월지, 즉 월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식, 경금,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양금에 해당이 되면서 제가 설명할 때 완철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와 같은 거에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그러한 무쇠 같은 것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약간 투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인 것인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반드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릇 기자에다 물건 물자에서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쇠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쇠를 단련을 잘 해가지고 비행기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배도 만들 수가 있겠고, 칼을 만들 수가 있겠고, 쇠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냥 원철은 그냥 있어봤자 용도가 없지만 그걸 녹여서 내지는 단련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되면 경금의 그 단단한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칼 같은 거 제가 반찬 만들고 이런 거 음식하는 걸 좀 좋아해요. 뭐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칼에 되게 좀 이렇게 좀 유심하게 보는데, 칼도 그냥 뭐 얇은 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시미 칼 같은 경우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고 한번 갈아놓으면 또 오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있는가 하면, 내지는 이제 면도 칼이라든가 이런 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작은 경금이 단련을 받으면 면도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큰 경금이 단련을 받으면 범종 같은 큰 범종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큰 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유유적절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화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금이 화가 없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까?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화가 없을 때는 수로서 금의 기운을 설기해서 뭐 화로서 단련할 수도 있겠지만, 쇠라고 하는 것은 숫돌로 갈아도 어느 정도는 용도를 쓸 수가 있겠죠. 옛날에 원시시대 때 지금이야 쇠를 가지고 단련을 해서 아주 매끈한 칼을 만들고 쓰지만, 옛날 원시시대 때는 돌도끼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돌끼리 부딪혀 가지고 날카롭게 만들거나 돌끼리 갈아 가지고 그걸 날카롭게 만들어서 썼죠. 그거는 뭐예요? 화를 쓴다라기보다는 수로서 이렇게 연마해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화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화가 없을 때는 적절하게 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편인격입니다. 그래서 편인격, 인성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토가 왕한 계절, 인성이 왕하죠. 인성, 그죠? 인성이 왕한 그런 계절인데, 월령 자체에만 토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토가 다시 뭐 타지지로 토가 다시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무기토는 상관이 없어요. 크게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진월, 술월, 축월, 미월, 토광절 같은 경우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 토가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토가 많아서 토다 매금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맨 먼저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게 되면 경금을 단련해서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 명식도 그렇고 경자년이죠. 경자년 띠동갑입니다. 그죠? 한 60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이거는 올해 2020년이면 이거는 한 60년대 태어났던 사주 명식이 되겠죠. 같은 경자년이니까. 물론 더 이상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같은 경자년인데, 경자년이니까 월도 똑같은 경진월이죠. 비슷한 사주. 근데 일지 하나가 다르죠. 여기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경진이고 여기는 경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놓고 봤을 때 똑같죠. 자수를 봤기 때문에 자진 수국, 이것도 자진 수국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가 왕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똑같이 경금이 투출됐기 때문에 사주가 많이 한습해지게 돼요. 한습해져. 그죠? 근데 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여기는 진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목이 있습니다. 인목 안에는 중요한 것은 화가 들어가 있어요. 즉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인 안에는 인이라고 하는 인목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간목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이 되게 되면은 병화가 있어서 사주가 한습해진다 하더라도 안에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불씨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목 안에는 간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다시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서도 진토를 받기 때문에 사주가 한습하기만 하고 온기가 하나도 없죠. 물론 이제 경금이 자체 또 왕하고 진토를 받기 때문에 토가 다시 금을 생해줘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뭐 나쁘진 않지만 일간을 제외하고 월간, 연간에 다시 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고 사주가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명식은 한습함을 좀 말끔하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목을 봐서 크게 그래도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 자체가 너무도 없죠.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온기를 얻어서 음습한 한습한 사주 국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병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진이 앞에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요 진은 요 수라고 충을 하게 되죠. 진술충. 그러면 진술상충하게 돼. 이거는 토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시 왕해지는데, 이게 천간으로 무토가 라든가 기토가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지지로 충을 하게 되면 토가 다시 많아져 가지고 이런 경우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술은 그렇게 권장드릴 수 있는 그런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시를 신사시를 한번 더 봐볼까요?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음습한 사주, 한습한 사주에 물론 이제 신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천원 일기, 이거 경금이 아니라도 다 같은 금으로 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원 일기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시지에서 그래도 사화를 받기 때문에 한습한 사주를 좀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서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용도 있게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사화는 그냥 뭐예요? 한습해져 있는 사주를 갖다가 단지 그냥 따뜻하게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경금이 어떤 귀를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조우가 되면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운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신사지가 됐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경진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진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물론 이제 천간으로 이것도 천원 일기가 되는 거고요. 인성이 왕한 토왕절에 일지도 진토, 시지도 진토하면 이것도 인성이 왕한 겁니다.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죠. 그 다음에 화로서 화가 사주국세에 하나도 없죠. 정화도 없고 병화도 없고 지지로 사화 오화도 없습니다. 그냥 토, 금, 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걸 갖다가 대체적으로 삼상격이라고 해요. 세 가지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삼상격이 되는데 특별한 격은 아닙니다. 물론 삼성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주 국세 자체가 그냥 세 가지 오행,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금, 토, 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삼상격인데, 제가 봤을 땐 삼상격이라서 좋다 나쁘다 좋은 경우는 아니죠. 이거는 한습함이 좀 심하죠. 천간으로는 다 금, 지지로는 토에다 수 하나 이렇게 되겠으면 한습하죠. 화가 있어서 목화가 있어서 한습해져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 사주 국세가 어떠냐면 일간 경금이 많아요. 나와 같은 무리가 많죠. 일간이 약해요. 왕해요. 이거는 왕한 사주. 이거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왕한 사주입니다. 신왕. 그 다음에 지지로 진토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인성이 많아서 나를 또 생주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 더욱더 왕해지는 중에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자수밖에 없어요. 왕한 일간을 토생금, 또 왕한금을 수로서 설해주는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렇게 왕한일간을
지켜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화로서 단련하는 그러한 사주국세는 아니죠. 이 사주는 여자의 사주인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죠. 일간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이 금방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합니다. 이 사주 또 뭐예요? 중요한 특징적인 거 무관성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무관성 사주. 그 다음에 식상이 있다 하더라도 토금이 왕하기 때문에 식상은 이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자 사주가 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독신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인성이 많은 경우에는 남편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남편과 관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명의 경우에도 무관성 사주이긴 하지만 대운에서 운이 오잖아요. 물론 이제 무인의 인중병화도 있지만 정축병자가 다 천간으로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하겠죠. 했는데 뭐냐면 천간으로 병화, 여기 병화, 천간으로 정화, 뿌리가 전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왔다가 사라지는 관성인 거죠.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돼?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 관성은 오래 있지 못하고 헤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좀 사주를 안다라고 하면 그냥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비혼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운세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꼭 한 번씩은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 또 사람의 운명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음식을 먹다가 잘못 음식을 드셔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급체 내지는 이렇게 기도가 막혀서 심장마비가 돼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명행사라고 하죠. 원래 자기 명이 아닌데 비명행사한 그런 사주구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명이 일간이 왕해도 남편 덕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왕해도 남편 덕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왕해도 남편 덕이 없는 것인데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일간도 왕하고요. 인성도 왕하고 자진수국하 하게 되면 또 왕금이 수를 생해서 상관이 왕해지게 되니까 관성이 오면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일간이 왕하니까 관성이 일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주에 토가 많으니까 관성이 온다 하더라도 토에서 과설되는 것이고 또 붙어 있으려고 하면 또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 그 식상은 또 관성을 또 파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모로 보나 남편과의 어떤 인연은 굉장히 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분이 자제분이 또 있었는데 그 자제분들도 한 분은 자결을 하고 한 명은 좀 교통사고가 나서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좀 평고한 그런 사주, 식신상관이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도 설해주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주 자체가 조우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서 좀 조우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운사 자체가 초년운을 넘어가게 되면 다 한습지지로 행하기 때문에 운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매우 한습하고 평고하게 되고 한습 평고한다라는 건 사주 자체가 얼어서 동토가 되는 거하고 똑같고 땅이 얼게 되면 금도같이 얼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언 땅에서 살게 되면 매우 힘들죠. 따뜻한 온기라도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원국 자체에서도 그 다음에 20대 후반 대운 세운에서도 온기가 없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는 관성이기 때문에 이 관성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삼상격이 돼서 이거 특수한 격이네, 별격이네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주가 오히려 삼성격이 된다 하더라도 중화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화를 이렇게 심각하게 잃게 되면은 삶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